2021년 고3 모의고사 6월 29번 어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 어법은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전체적인 구조부터 너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사실 이 단락은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보면 주제문이야. 주제문. 앞으로 이 단락이 뭐에 관하여 쓸 건지를 딱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스톤헨지라는 어떤 예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그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주제를 반복해주는, 바로 아주 전형적 단락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너희가 그런데 아마 처음 이 질문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는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인지, 그리고 소재가 뭔지 사실 바로 알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야. 그지? 하지만은 너희들이 자꾸 이제 단락에 대한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 단락들이 어떤 식으로 주로 전개되는가를 좀 신경을 쓴다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능 풀 때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 과학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 For a reliable calendar. 믿을 만한 달력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대. 뭐 하기 위하여? 바로 농업 활동을 어떤 그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농업 활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달력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야. 뭐로써? 어떤 동기. 자, 뭐에 대한 동기냐? 응? 배우는 것에 대한 동기인데, 바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 바로 천문학은 뭐야? 별과 행성에 대한 연구지. 이거는 동격이고, 별과 행성에 대한 연구인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는 그러한 동기로서, 그런 동기로서 믿을 만한 달력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문장이 사실 좀 길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다.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이 과학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만한 달력에 대한 필요성. 이 필요성이 뭐 때문에 이 달력이 필요했느냐? 달력이 필요했던 바로 이유가 이거라는 거지. 우리가 오늘날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배우려는 그러한 동기다. 그 동기로서, 그러니까 천문학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이런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했다는 거야. 그런데 물론 그 천문학을 알려는 욕구는 뭐 때문에 필요했지? 바로 농업 활동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단락에 있어서의 이제 소재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천문학이 되는 거지. 천문학. 그러니까 천문학 뭐 때문에 필요했다? 농업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자기들이 예측하에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달력이 필요했단 말이야. 달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달력을 제대로 만들려니까 뭐를 알아야 했다? 바로 천문학을 알아야 했다. 이 얘기다. 자, 그래서 초기 천문학. 바로 소재가 핵심적인 A에 해당하는 소재가 바로 천문학이 되겠지. 초기의 천문학은 제공했습니다. 정보를. 뭐에 대한 정보? When to plant crops. 자, 언제 작물을 심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and는 이렇게 provided하고 gave하고 병렬이지. 그리고 그 초기 천문학은 인간들에게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방법을 주었습니다. 어떤 방법? 바로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자,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딱 나왔네. 딱 나왔어. 선생님이 뭐 표시는 안 했지만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다. 이게 바로 뭐니? 이게 달력 아니야, 달력. 이게 바로 캘린더 아니야. 그지? 캘린더라는 방법을 준 게 바로 뭐다? 바로 천문학이라는 거지. 바로 딱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가 들어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이런 게 없었지만은 바로 그 예시로서 나오는 게 스톤헨지지, 스톤헨지. 그리고 이거는 동격인데, 그러니까 스톤헨지는 뭐냐? 바로 남부 영국에 있는, 영국 남부에 있는 4,000년 된 돌고리들이에, 돌로 된 어떤 고리 형태의 고리 모양을 한 그러한 돌들인 스톤헨지는, 당연히 주어가 스톤헨지니까 동사는 is지. Perhaps the best known monument.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기념물입니다. 자, 뭐에 대한 기념물이냐? 응? 바로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의 발견에 대한 그 세상에서의 어떤 세상. 여기는 명명동.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의 발견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물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어떤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의 발견이 뭐니? 바로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발견인 거지. 바로 이런 발견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바로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게 가능했다. 이 얘기는 캘린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거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얘가 스톤헨지다. 이 얘기다. 아, 참 참고로 1번의 이제 어법은 there 이렇게 대명사의 밑줄이 끄이면 이 대명사는 지칭을 나타내는 거다. 지칭을. 그러면 이 there이 가리키는 게 누구야? there이. 바로 there이 가리키는 것은 humans가 되겠지. 인간들. 그지? 그래서 인간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방법이니까 당연히 인간들은 복수니까 there.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대명사는 항상 지칭을 묻는다는 거 일단 명심을 하자. 자, 그럼 일단 계속할게. 계속 구체적인 얘기야. 스톤헨지에 대한. 자, 스톤헨지에 아주 거대한 표식들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지점들. 수평선 상에서의 어떤 지점들을 가리킨대. 그런데 그 지점들에서 자, 이거는 스포츠 밑에 들러붙는 거야. 관계 부사가 됐을 때는 뒤에는 어떻다? 뒤에는 빠진 게 아니라 완벽하게 온다는 거지. 자, 어쨌든 그 스톤헨지의 표식들이 가리키는 그 지점을 설명한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어디에서? 바로 지점과 분점에서 태양이 뜹니다. 자, 여기서 지점, 분점이 뭐냐 하면 솔스타이스가 우리가 왜 하지, 동지 그러잖아. 가장 여름, 가장 겨울. 그지? 이거, 그리고 분은 뭐냐면 왜 우리 춘분, 추분 이렇게 얘기를 하자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혹시 모르더라도 당황하지 마.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이게 뭐냐 하면 날짜래.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날짜래.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계절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절의 시작을 표시하는 게 이제 하지, 동지, 추분, 춘분 뭐 이거 아니겠니? 바로 이거라는 거지. 자, 여하튼 뭐 where 뒤에는 완벽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선생님이 표시는 안 했지만은 이렇게 뭐 지점, 분점 이런 것들을 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니? 바로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걸 이제 과거에 아주 옛날 선조들이 이걸 알았다는 것을 바로 이 스톤헨지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돌들은 may even have been used. 심지어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뭐 태를 붙는 건데 뭐 당연히 수동태가 돼야 되겠지. 돌들이. 자, 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be used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목적이지. 참고로 be used to ing는 뭐뭐 익숙하단데 이거는 뭐 부사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eclipses 바로 식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식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그 일식, 월식 할 때 그 식을 가리키는 거다. 자, 이렇게 스톤헨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이 이 단락에서 하는 이야기를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바로 부연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바로 스톤헨지의 존재는 해놓고 이거는 뭐 PP 형용사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대. 어떤 사람들이냐? 글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심지어 문자가 없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스톤헨지의 존재는 아주 조용한 증언을 품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지. 뭐에 대하여? 해놓고 both A and B니까 both to 해놓고 and to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 뭐에 대한 증거냐? 바로 자연의 규칙성에 대한 증거. 이 자연의 규칙성, 바로 천문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이 자연의 규칙성. 그리고 뭐에 대한 증거? 인간 정신의 능력에 대한 증거. 해놓고 이거는 바로 ability 밑에 들러붙는 바로 추상명사 보충절 압축이지. 어떤 능력이야?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바로 즉각적인 어떤 모습.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모습들 뒤의 것을 보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건 이거 병렬이 돼야 되네. 이거 병렬. To see and to discover이 돼야 되네. 그래서 어법은 얘가 잘못된 거네. 그지? 병렬에 관해서 묻는 거였다. 병렬은 사실 해석을 통해 가지고 철저한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또 능력, 그 사건들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그 인간의 능력과 그 사건들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그 능력, 그리고 자연의 어떤 규칙성 둘 다에 대한 조용한 증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해서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뭐가? 바로 스톤헨지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 뭐 어법 문제는 지금 진행하면서 봤으니까 너희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 문제, 만일 내신 문제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 단락은 만일 나보고 낸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빈칸이야, 빈칸. 그래서 빈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서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to regulate agriculture activity. 바로 이 부분이 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니지. 만일 낸다고 하면 이 단락은 뭐에 관한 글이야? 왜 고대 조상들이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 만약 지식이 있었다면 왜 천문학을 배웠을까? 아니, 글도 없는데 왜 천문학에 대해서 알려고 했을까? 뭐 이런 말 그대로 소지가 천문학이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더 좋겠지. motivations, 뭐에 대한 우리가 현재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배우려는 어떤 동기,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빈칸 나오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뭐 앞에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일 나보고 낸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제일 선생님이 부연이라고 했던 부분들 중에서 ability of the human mind 밑에 붙는 이 부분 있잖아. To see behind the immediate appearances. 바로 to 이하 부분이 있지.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은 빈칸 문제로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빈칸에 제일 대비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주제 정도 정리하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